상가 중개를 하면서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사고 많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영상에 한번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확인 설명서 내용이에요. 우리가 공동중개든 일반 중개든 중개를 하고 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각 교부를 하죠. 근데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을 안 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되게 많은 책임을 부과합니다. 네, 확인 설명서 중에 제가 이 부분이 공동중개를 하러 가면 한 열이면 8, 9분이 쓰는 게 아니래요. 거기에 쓰는 게 아니래. 뭐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확인 설명서죠. 이거는 이제 주택 건축물인데 그냥 어차피 뒷장은 똑같으니까 뒷장 부분에서 제가 설명하려는 부분은 똑같으니까 이 예시로 쓸게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중개업자 세부 확인 사항, 실제 권리관계 또는 뭐라는 거지?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요 란 있죠? 요 란을 기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상가 부분, 저희는 이제 상가를 좀 주되게 하다 보니까 상가 중개를 하면서 공동 중개를 하러 가면 여기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보증금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고 하세요. 아닐까요? 제가 그 당시에는 기재례를 안 본 상태였는데 또 안 봤었다 해도 당연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하고 이제 이유를 설명드리고 기재를 하고 항상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그분만 그렇게 생각하시려니 하고 그냥 또 저도 기재례를 안 찾아봤는데 제가 가는 공동으로 하는 사장님들마다 다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주택인 경우에만 선순위 보증금에 기재를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사장님, 다가구인 경우에 선순위 보증금을 기재하는 이유는 나중에 경매 넘어갔을 경우 선순위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장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 새로 들어가시는 분이 나보다 선순위로 받아가시는 분이 금액이 얼마가 있는지를 아는구나. 그리고 경매가 진행됐을 때 배당을 실제 내가 어느 정도의 순위인지를 알고 들어가야만 그분도 적절하게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하도 열에 9분 정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기재례가 그렇게 돼 있나 하고 와서 찾아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이에요. 여기 작성 방법 보시면 주택 주거용 확인 설명서 작성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시되지 않은 권리를 확인하여 기재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세입자, 법정지상권, 유치권,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요것만 보신 거예요. 이것만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주거용이 아닌 거는 기재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기재례가 있어요. 보시면 업무용 부동산 기재례 보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세입자, 법정지상권, 유치권,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주택 확인 설명서의 기재례만 보시고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A는 A고 B는 B다라고 나뭇잎만 보고 계속 하나하나를 외우기 시작하면 조금만 틀어서 다른 방법이 나오면 전혀 생각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외우기보다는 이거를 왜 기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왜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한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예를 들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이라고 기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예시규정이에요. 열거 규정이 아니고 예시규정.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도 공시가 안 돼서 물건상으로
들어오시는 분한테 꼭 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모두 다 기재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작성하고 일을 하기보다는 거의 그냥 하나하나 외운 대로 행동을 하기에 쉽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중개업을 하실 때 외우는 것보다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게 왜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지? 이걸 왜 이렇게 내용을 적으라고 하는 거지? 이 원칙을 먼저 익히고 A는 B다, B는 C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상가를 하다가 주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주택을 하다 상가하기 되게 어려워지고 또 주택하다가 토지하기 되게 어려우세요. 왜 그런 조항이 생겼는지, 왜 이것을 쓰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서 그 이유를 먼저 알고 계신다라면 중개업을 하시면서 중개 사고도 일어날 일이 많이 감소하실 거고 되게 재밌는 중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계약 쓸 땐 왜 쓰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작성하자.